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자리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 거고요. 오늘은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요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와 함께 키워드에 대한 분석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야기, 그 기대가 약간은 많이 무너졌을 때 지금 나오는 반응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시작을 해서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PB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경계감을 가질 만한 자리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키워드로 대주주 양도세 기대감이 상실됐다로 꼽아봤거든요. 이 뉴스의 무게감이 지금 전반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은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그 기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분석부터 듣고 싶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한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사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단지 2차 전지 섹터에만 국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현재 LS 머티리얼즈가 어제 오늘 둘 다 지금 현재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지난번에 뭐 에코프로비엠의 수조와 같이 이런 뉴스에 관해서는 좀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전망 산업 자체, 전망 수요 자체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지난번과 같은 예전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LS 머티리얼즈 수급 영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오늘도 상한가 진입이긴 하잖아요. 잔량 한번 봐주실까요? 이 정도로라면 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을 보실지 조금 더 수치를 봐주신다면요, PB님. 일단은 지금 풀릴 것 같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LS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계속 수급을 좀 가져가는 상황이라면은 뭐 오늘 내일 둘 다 현재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아직까지 무언가 결판이 딱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블랙홀 이야기도 여기서 해야겠지만 어떻습니까? 양도세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의 시선도 정리를 받아보고 싶어요. 사실 깜짝이었잖아요. 공매도 금지 조치도. 그러면은 대통령 순방 마무리되고 귀국일이 15일인데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시장은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기대감이 원래는 있었는데 좀 일부 차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거래일에 오후 2시쯤에 좀 지라시가 돌았었습니다. 뭐 이런 오후쯤에는 관련된 발표가 나올 거다. 네.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생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2차 전지 쪽에서 뭐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군들은 좀 빠르게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 마감한 이후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물론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었죠. 뭐 테슬라적인 부분이라든지 포드에서 또 라이트닝 150에 대한 이런 생산량 감소라든지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들도 당연히 좀 일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이제 대주주 양도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게 이제 좀 꺾인 것이 좀 크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의 영향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지금 물론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걸었었던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진행을 할까라는 부분에서의 좀 원론적인 의구심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결판이 사실 났어도 늦지 않을 시기거든요. 이게 돌아와서 만약에 결판이 나게 되면은 시행을 하더라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때까지 과연 하나도 정리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보더라도 조금은 회의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도가 굉장히 높으면
네.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마무리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들어보니까 사실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는 성격이 뭐 펀더멘털적으로 변한 게 아니고 일단 팔고 그리고 연초에 다시 그렇죠. 사는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최근에 2차 전지는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논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빠지는 쪽에 대한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을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말씀 중에 포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펀더멘털 쪽으로 타격이 큰 쪽으로 보면서 셀 쪽은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랑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시나리오를 잡았었던 P와 Q단에서의 그런 속도가 안 맞게 되면서 사실 가격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만 맞았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150만 원이 더 넘었더라도 아마 더 상승이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P나 Q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뭐 잠깐 이제 라이트닝으로 넘어가서 거기가 사실 포드 쪽에서 라이트닝 150이 굉장히 판매도 작년 대비 늘었고 미국 내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난 효자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소재단으로 가면 Q에서의 좀 부정적인 뉴스가 되는 부분이죠. 사실 라이트닝이나 이런 기타 부분에서 잘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혹시나 2차전지 소재단에서는 특히나 Q에 뭔가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요게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관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이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와 기존의 종목군들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 선물 쪽에서 최근에 뭐 상한가도 한번 나오고 변동성이 좀 심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기타 지역에서의 또 추가적인 수요가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에 대한 판가 자체는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폭 자체는 좀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1분기 이 안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OPM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외 업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셀 쪽도 당연히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셀 쪽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OPM이 잘 났다고 해서 가격이 잘 움직이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하락폭이 만들어진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 이제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조금은 길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2차 전지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의 수급 그리고 펀더멘털을 모두 분석해 봤을 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뉴스를 조금 더 확인해 보자라는 두 분의 조언 나왔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반도체 흐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위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반도체고요. 어제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네덜란드 격사 동맹으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호재는 기다렸던 이슈인데 만약 오전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챙김을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돈의 흐름 여기서 어떻게 도는 건지 하나씩 아이디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내놓은 네덜란드발 호재 사실 어제부터 들썩임이 있었고 무언가 결론이 나오겠구나. 무언가 한 덩어리가 나오겠구나. 선물 보따리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나왔습니다. 오전에 강한 시세가 나오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전장에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장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건지 시스템 반도체 쪽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반도체 섹터를 보면 섹터 내에 순환매도 너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이번에 ASM의 1조 규모 투자 이슈는 물론 좋은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뉴스 보시면은 핵심이 EUV 쪽입니다. 이번에 뭐 R&D 센터가 차세대 EUV를 기반으로 해서 뭐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이번에 FST나 뭐 한국알코가 같은 기업들이 오전에 시세가 잠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FS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현재 지분도 한 7%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확실한 EUV 관련주로 삼성전자 관련주로 인식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알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인 퓨릿이 EUV 공정용 PGMA 정제 기술을 보유 중이고 실제 최종 수요처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두평 코리아 이렇게 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관련 쪽에서 확실하게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퓨릿 같은 기업들 에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고 테마도 좋은데 제가 퓨릿을 말씀드리자면 제3공장 신설까지 좀 캐파가 어느 정도 한계에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규모 있는 수주 계약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뉴스에 반응했을 때 어느 정도 시세를 챙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량을 소화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반도체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온디바이스 쪽 테마가 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갤럭시 S24 출시 전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서킷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시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요즘 디자인하우스 쪽도 현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TSMC 디자인하우스인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는데 오전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려서 이제 양전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예수 이슈가 사라지고 단기적으로 내일이나 모레장에서 더 시세를 내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디바이스 관련 주식에 대해서 힘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제주 반도체입니다. 오늘 경고닥지가 붙기도 해서 좀 경계감을 가지고 시세가 좀 느리다라는 부분은 감안하고 보셔야겠지만, 사실 온디바이스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에서 오늘 이렇게 쉬어감이 뚜렷하다면,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숨고르기가 있을 가능성도 봐야 되는 건지, 대장주격 종목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제주 반도체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현재 이 정도 구간이면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돌입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은 분명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세는 더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어제부터 서서히 온디바이스 쉬어가는 쪽도 보이잖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공행진하다가 이렇게 잠깐 쉬어갔을 때도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방향성은 맞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후가 될지 타이밍을 조금 좁혀주신다면요. 일단 현재 계속해서 오르다가 현재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이 조정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쪽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남매 관점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간다, 반도체가 자리를 잡아준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어느 쪽에서 시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좀 갈리는 쪽이 반도체여서요.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그러면 사실 오늘장에서는 수남매 관점으로 본다면 오전부터 기판 쪽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키워드는 어떻게 잡을지 궁금하고요. 사실 저희도 급등주를 항상 오프닝에서 보고는 하는데, 오후장에 다시 한번 기판 쪽에서 시세가 강한 쪽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CXL의 개발 양산을 가속한다. 이 키워드 가진 기판주들이 코리아 서킷 중심으로 해서 강한 시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HBM 쪽으로 돌아오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지,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 반도체가 LPDDR5에서 이제 속도 부분을 좀 다루던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좀 쉬어가니까 이제 CXL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요 CXL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그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한 10배 정도 늘릴 수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속도감을 중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안에 일단 대장은 네오셈이고요. 사실은 네오셈이 대장으로 먼저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죠.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제 CX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전에 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이제 소재나 기판 쪽이 좀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이제 온디바이스라든지 HBM 쪽은 너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럽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재나 이제 기판 쪽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온디바이스나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뭐 딱지가 좀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주의라든지 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올해 2분기에 바닥을 좀 다져놨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에 대한 이런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기울기가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소재나 이런 기판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가 사실 오늘 토픽을 코리아 서키트로 하려다가 지금 딴 걸로 바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DDR5 하이스피드 쪽에서 기업용 SSD에 대한 CXL 관련된 그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업 보고서 내용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조반도체가 온디바이스 키워드 중심에 쓰면서 워낙 고공행진을 했어서요. 앞서 이쪽에 대장주는 네오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바 이쪽에 대한 키워드에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고 순환매를 조금 더 반도체는 조금 더 호흡이 긴 편이니까 누려도 되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할 만한 시기인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요 이슈가 사실 부각된 게 이제 전거래일 정도부터 부각이 된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싱싱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야 막 오늘부터 이제 후발주가 붙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네오셈을 보신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장중 특징주로도 좀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거래량 보면 오늘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좀 테마가 형성이 됐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속도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요도가 있는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점,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그래도 뭐 좀 나름 견조하게 아까 상 들어갈 때 180만 주였는데 지금 150만 주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다음 거래일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다음 거래일까지는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조 반도체 같은 이런 온디바이스의 좀 주가의 급등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추가적인 상방도 열어놓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좀 급등을 많이 한 종목군들을 사실 쫓아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발로 조금 거론되거나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안에서 약간의 좀 트레이딩으로 흐름을 맞춰가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 지금 만약에 비중을 좀 의미 있게 담으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소재 단이나 기판 쪽에서 아직 덜 움직인 쪽을 보시는 게 저는 느리지만 확실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덜 오른 기판, 소켓 쪽을 지금도 보자라는 말씀. 소재 쪽을. 네. 그렇다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는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져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한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이슈가 생기면 기존에 급등이 나왔었던 거에서 차익이 나오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뭐 대장주는 이미 이 거래에 올라서 한 50%가 오른 상황이고, 후발주들도 지금 거의 상한가 들어가려고 지금 VI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후발로 쫓아가시기에는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일 뭐 점도표도 굉장히 상당히 떨어지고 선물 옵션 만기를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시장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 같은 경우도 사실 변수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보는 것보다 시장 전반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이 시장 상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키워드에서 이 이야기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키워드 자체는 저희가 테마로 잡아봤습니다. 지수는 안 가고 갇힌 상황이죠. 개별주의 탄력은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할 때 새내기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정치 테마주도 계속 들썩임 나오고 있죠. 12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계속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쏠림이 강합니다. 그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피비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의 쏠림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합니다.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은요,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종목이 오늘 세대 기준 블루엠텍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테마주의 열기가 정치 인맥 쪽으로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셔야 될까요? 어떤 성격으로 오르는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트레이딩이 답이 돼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은 없을까 고민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시장을 보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의 예탁금 자체가 너무 이렇게 풍부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섹터 순환매가 너무 많이 빨리 돌기도 하고요.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크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런 빅 이벤트에서 분명히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 섹터 같은 경우에 한 번로 들어갔다가 이게 같은 정치인의 테마주가 한 4-5개 되더라도 그게 다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뭐 운이 좋아서 먹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아예 안 보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마냥 모아놓고 내년을 기다리기가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피비님만이 갖고 계신 트레이딩을 이런저렇게 살 수 있는 팁이 있으실까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그 숫자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숫자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실적 말씀.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익 나오면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수익권인 종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뷰를 주실지도 동시에 궁금합니다. 이것도 길게 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챙겨야 되는 쪽일까요? 어떤 테마냐 어떤 섹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도에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 단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년도에 더 많은 뉴스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수익을 챙기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현재 수주 공시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 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그런 쪽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분할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팁을 좀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이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 튀는 종목만이 보일 때는 이거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괴로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본부장님만의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견뎌내는 팁이 있으실까요? 자, 일단은 장세, 특히나 우리나라 장세에서는 이렇게 이슈나 테마가 굉장히 강한 트레이딩 장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이 정말 잘 먹히는 펀더멘탈 장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성향 자체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장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어서 수익금이 상당 부분 있으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좀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채권 쪽도 괜찮고요.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기타 이제 현물성, 현금성 자산도 있고요. 뭐 할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좀 배당으로 내가 좀 다시 뭔가 트레이딩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여분의 키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엔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평선의 위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단기 조정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런 흐름을 노린다거나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슈의 무게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이슈가 과연 얼마나 무거울까,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을 가졌었는가,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슈의 무게만 잘 체크를 하더라도 테마주의 연속성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NFT 쪽에서 특히나 이제 뭐 그 조각 투자하는 쪽에서 보시면은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사실 만약에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 이제 주가가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한
7,000원, 8,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STO 비슷한 이슈로 있을 때. 그럼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초반부터 아주 편안하게 그냥 매매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게를 조금 체크하거나 과거의 사례들을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2위, 1위 조금 더 속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자주로 좀 묶어서 여행 항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야놀자 관련된 종목들도 갖고 있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항공주, 이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짧게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좀 이어서 갈게요. 항공이 짧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 했는데 항공주 짧고 그리고 여행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야놀자 중심으로 보려고는 했는데 사실 전광판에 그 메시지가 뜬 거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차를 가지고 관련주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자본기 성수기이기도 하니까요. 이쪽 논리 어떻게 움직인다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스타트 라인을 좀 좋게 끄는 거는 맞고요. 다만 좀 조정이 나온 것은 이제 바클레이즈가 에어비앤비와 엑스피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와 이제 감소 쪽으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장에서도 일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놀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저도 지난주에 보고 피식 웃긴 했었거든요. 그 네. 전광판에 다 이렇게 막 축하한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반응이 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앞으로 IPO가 진행이 되면 계속적으로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는 할 것입니다만 아마 이전에도 비슷하게 이런 대형 IPO가 있을 때 쿠팡이 때가 그랬었죠.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지만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창투사들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야 뭐 스타트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여전히 연속성은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그때도 급등락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실 때는 좀 스트레스는 많이 좀 감수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려는 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2위에 대한 키워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1위 좀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대면이란 키워드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조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달 처리 법안에 비대면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의협 파업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비대면 쪽에 힘을 실을 만한 뉴스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테마 논리로 봐야 될까요? 정책 수혜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뉴스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코멘트만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피비님께 여쭐게요. 이쪽의 논리는 조금 더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대면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 또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관련주들보다는 현재 일단은 다음 달에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물론 큰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내년도 제약바이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보통 ADC나 뭐 비만 섹터가 여전히 강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ADC 쪽으로 모멘텀 갖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7만 원 밑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수급 이슈에 있어서 셀트리온도 살짝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비님. 이번 주까지만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잘 가다가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셀트리온의 이번 주까지의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쉬어감이 섹터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잘해 보실까요?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바이오 섹터는 지금 보시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워갖고 일단은 현재 흐름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조금 조정은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흐름상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 제약바이오 개별 이슈로 많이 움직이니까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마무리해봤고요. 이제 원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서 앞서 힌트를 주셨죠. 어느 쪽에서 나왔을지도 대강 아실 것 같습니다. 종목은 아직 모르니까요. 질문 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덕전자를 좀 꼽았습니다. 사실 이제 코리아 서킷을 좀 하고 싶긴 했는데 말씀드리는 사이에 뭐 다 올라갈 것 같아서 역시나 27%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지금 CXL 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속도감 쪽으로 제조 반도체가 만들어놨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턴 기대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반도체에서 지금 뭔가 좀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쪽이 소재나 요즘 기판 쪽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소재 쪽으로 가면 동진, 세미켄, 솔브레인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실 텐데, 기판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고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냥 기판 오리지널로 본다면 심택이나 대덕전자가 아마 가지고 있는 이런 기판 여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영향력이 높고요. 과거에도 이런 AI 쪽에 움직일 때 이쪽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메모리 쪽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어서 이쪽에 대한 속도감이 좀 붙어주면서 이제 비메모리까지 같이 턴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한 1, 2분기 정도의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좀 확실히 탄력도가 좀 빠르게 붙어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 충분히 편안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000원 1차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기판들이 힘을 내주면 35,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3,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26,200원 라인에서 한 27,000원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한 본부장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